정현정 교수님, 네. 같은 여자로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뭐 여성만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남성도 또 역시 피해자일 수 있죠. 성매매와 관련해서. 근데 진짜 다양하게 네, 많이 나오고 제가 있어요. 제 주변에 사시는 그 애기 엄마 얘기인데요. 그 초등학교 지역에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오피스텔에 성매매 그 불법 그 영업행위를 하는 지역 그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애가 그냥 계속 그 지역을 드나들었는데 나중에 발각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 그러니까 그걸 그 주변에 모르고 살고 있었다가. 있는 이웃 주민들도 거기가 성매매가 이루어진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일 만큼 이 주택가라든지 또는 학교 주변들 아주 그 깊숙한 생활 공간까지 이 불법 성매매가 그 근접을 하고 있어서 이걸 단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자 리포트는 주로 오피스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있고요. 학교 앞 원룸도 근처까지도 있어요. 많이 있다 예, 이거죠.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 뭐 다세대 주택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10년 됐으니까 2004년에 성매매를 좀 방지하고자 특별법을 만든 건데 오히려 지금 신종 업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매춘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그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 뭐 인간이 본성이 어떤 성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단체나 이쪽에서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결국 속칭 말하는 풍선 효과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성매매 특별법이 실효성이 있나 이런 질문은 상당히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성매매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세월호 잊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2000년도랑 2002년도에 전북 군산의 대명동, 개복동에서 성매매업소에 화재가 나가지고 19명 여성이 희생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차제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 때 다시는 이와 같이 억울한 죽음이 대한민국에서 없게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실효성이 결과적으로 있나 없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실효성이 있게 만들까에 관한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성매매 처벌법, 성매매 방지법은 효과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속칭 말하는 성매매 집결 지역 이런 것들 집값. 대부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룸사롱 가운데서도 문 닫은 데 많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속칭 말하는 신종 이런 것들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거 역시 경찰이 이제 처음에는 경험을 못 하다가 서서히 알게 되면서 계속 그 단속 건수가 늘고 있거든요. 예. 아까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변종, 그런 변태업소 단속 실적은 해가 갈수록 계속 늘고 있고 뭐 지난해 한 4,706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4,170건. 예.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관건은 예. 그렇죠.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이 네. 개정되고 좀 더 효과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렇게 단속 적발 건수가 있다고 하는 대체로 저게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제보를 받아서 경찰이 가는 거지. 단속. 예를 들면 특별 단속에 의해서 오피스텔을 쭉 돌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보는 것이고. 없어요. 우리 그리고 정 또 하나는 변호사님은 이제 검사를 해보셨잖아요. 그 또 네. 하나는 근데 지금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성매매 그러니까- 특별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변종되어 가는 이렇게 이른바 검찰이나 경찰이 실제로 감독을 할 수 없는 위치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발각을 그렇죠. 해낼 신종 것인가가 방법을 문제죠. 그래야 어떻게 그게 법에 대처하느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예. 근절 대책을 만들. 이 예.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10여 년 전에 성매매는 돈이 지불되는 성폭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량한 성풍속이 있다. 보호법익을 그렇게 두고 이미 이것은 10년 전에 국민적 합의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어두운 곳으로 기생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근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확고한 소위 이렇게 계속 변태적으로, 변칙적으로 이렇게 이런 업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데에 정부가 이건 전적으로 그걸 기울여야 되고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악을 척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강간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다시 뭐 얼마 전에는 무슨 판사께서는 이게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또 예. 전에 미아리 포청천 그분은 또 뭐냐면은 공창제를 두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예. 이 부분에 관한 사정론이 이제는 우리가 종교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더 확실하고 확고한 근절 대책을 가지고 이거는 성매매는 뿌리를 뽑아야죠. 근데 아까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효과가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면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그 자료에 보면은 2002년에는 우리 성매매 여성이 7만 9천 명으로 추정이 됐는데 지금은 2010년에는 무려 14만 명. 늘었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오히려 성매매 여성은 늘어났다. 이거 보여지지 어떻게 봐야 않는 되는 거예요? 공간 속으로 다양한 그 여성 성매매 인력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효과가 네. 있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집강촌이라고 하는 직장촌을 없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측면에서는 효과가 직접되는 있었다. 굉장히 효과가 있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고 들어가는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사적 공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공간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발각을 시켜낼 건가? 제가 좋은 그리고 방안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예.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키스방, 룸카페 이런 거 알고 엄청 있나요? 많습니다. 뭐 립카페. 키스방, 문제가 되고 상당히 이거는 뭔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그렇죠. 규정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키스방 같은 경우에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급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등 근로자 공급을 한 자. 이래갖고 직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했어요. 이게 직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입니까? 아니죠. 네.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법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제대로 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룸카페도 마찬가지예요. PC방처럼 컴퓨터를 방에 설치한 거를 근거로 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을 예. 했어요. 이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법은 항상 현실에 비해서 늦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성매매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의 좀 유형을 그러니까 위원회나 이런 데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오면 바로바로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만 주면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해주죠. 알겠습니다.